조명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도형들을 좀 그려보죠. 박스를 그렸고 구슬을 그렸습니다. 이때 이 구슬의 피봇 위치는 베이직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실린더도 만들어 봤습니다. 콘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토로스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좀 쉬운 거부터 가볼까요? 카메라부터. 자,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순서대로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 카메라하고 V레이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카메라에 타겟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돼요. 카메라는 보통 탑뷰에서 지정하시면 되겠고, 피지컬 카메라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와 타겟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타겟 카메라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카메라와 타겟. 피지컬 카메라서부터 드래그 합니다. 타겟으로 끝내시면 돼요. 타겟도 마찬가지 카메라로부터 드래그.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카메라로 보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 퍼스펙티브라고 써 있죠. 여기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 1번과 피지컬 카메라 1번 이렇게 있습니다. 피지컬 카메라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뷰. 디폴트 쉐이딩 나오면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뷰에서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뷰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드래그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카메라를 클릭하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뷰포트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 클릭하고 카메라 움직이면 뷰포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스케치업은 아예 카메라 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D 맥스는 탑, 프론트, 라이트, 그 다음 퍼스펙티브를 카메라 뷰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퍼스펙티브로 다시 환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얼마든지 카메라 뷰로 바꿀 수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단축키가 P고 카메라는 단축키가 C입니다. 그러니까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타겟점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겟점을 선택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타겟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타겟점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점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렇게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와 타겟이 동시에 선택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와 타겟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구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도를 잡으셔야 돼요. 스케치업 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구도 잡는 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도를 한번 맞춰 보시죠. 타겟 카메라의 옵션을 볼까요? 자, 이렇게 타겟점을 선택하면 사실 아무것도 나오진 않아요.
타겟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누굴 선택해야 돼요? 카메라요. 카메라를 선택해야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야 옵션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타겟점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옵션이 없어요. 자, 먼저 타겟 카메라입니다. 타겟 카메라의 렌즈와 필드 오브 뷰. 자, 이게 같이 연동된단 말이죠. 이렇게 같이 연동된단 말이죠. 자, 렌즈가 렌즈 값이 멀어지면 각도가 좁아지고, 렌즈가 줄어들면 각도가 넓어지고, 표준 렌즈는 5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각도는 우리가 보통 60도를 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35mm 짜리 많이 쓰기도 해요. 35, 50, 여긴 85로 되어 있네요. 예전에 75였는데 이렇게. 여기가 표준 렌즈입니다. 35, 50, 자, 여기까지가 표준. 자, 135도 있네요. 200mm 들어가면 망원이 될 것이고, 28mm부터 15mm까지는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어안 렌즈, 물고기 눈이란 뜻이죠. PCI.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각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FOV 45도.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스톡 렌즈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시죠. 스톡 렌즈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카메라에서도 렌즈를 교환해서 쓰죠.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렌즈를 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바꿔보시죠. 자, 여기 옵션에 보면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 뭐냐면 원근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요. 원근감을 없앤 화면, 원근감이 사라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켜면 원근감이 나오죠. 끄면 원근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 타겟 카메라, 프리 카메라 있네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쇼콘, 쇼 호리즌. 쇼콘은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콘입니다. 지금 클릭하면, 선택을 해제하면 콘이 안 보입니다. 클릭하면, 자, 쇼콘. 그럼 어떤가요? 선택을 해제하더라도 보이는 범위, FOV가 보이는 거죠. 이게 쇼콘. 콘 보이기입니다. 콘. 그 다음 쇼 호리즌, 수평선 보기. 여기 있네요. 수평선 보기. 타겟을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호리젠탈,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움직이는 거 확인하기예요. 자, 요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네요. 요건 넘어갑니다. 인바이런먼트는 지금 쓸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클리핑 플랜이네요. 플랜 자르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타겟을 조금만 더 뒤로 밀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클리핑 플랜 자르기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자, 앞에 이 부분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잘 나옵니다. 뒤에 부분이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앞부분과 이렇게 중간 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먼 곳에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니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떠볼까요? 멀티패스는 멀티패스가 있군요. 자, 멀티패스는 뭐냐면은 화면을 뿌옇게 흐리게 하는 겁니다. 주변 배경을 뿌옇게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 멀티패스 체크하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타겟점이 여기 있습니다.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프리뷰. 그러면 주변이 뿌옇게 이렇게 흐려집니다. 여기 타겟 디스턴스 있고요. 그 다음 뎁스 오브 필드에 대한 값이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12개로 되어 있고, 자, 라디어스 제가 5로 바꿔보죠. 프리뷰.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눌러보시면 돼요. 자, 이네이블 체크하시고 프리뷰 눌러보시면 됩니다. 뎁스 오브 필드예요. 눌러보시면 모션 블로어가 있고 뎁스 오브 필드가 있는데, 뎁스 오브 필드를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거기 밑으로 내리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심플 라디어스 이 값이 커지면 더 많이 뿌옇게 흐려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카메라 명령어인데, 이거 렌더링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렌더링 하시면, 자, 멀티패스, 자, 이네이블 렌더 그러면 이렇게 흐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스케치업에도 있었죠. 뎁스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끄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environment range라는 것이 있습니다. environment range라고 하는 걸 좀 볼 건데요.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렌더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environment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렌더에 environment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숫자 8을 누르시면 돼요. 숫자 8을 누르시면 이렇게 environment range가 뜹니다. environment 이펙트가 떠요. 여러가지 효과들입니다. environment가 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기다리다 뭐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우주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을 돌파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대기요, 대기 효과. 그게 environment range 효과입니다. 자, environment에 보시면 여기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경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반드시 렌더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뒤에 검정색이죠. 그런데 environment의 색상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제가 지정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 오케이. 렌더. 배경색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이 뒤에 보시면 environment 맵에 보시면 비트맵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제너럴에 보면 비트맵. 내가 원하는 대로 배경을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뭐가 좋을까요? 자, 그리고 렌더. 뒤에 배경이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링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렌더 셋업. 자, 렌더 셋업에 들어가 봤고요. 다시요. 렌더링이 아니고, 자, 재질로 들어가 보죠. 재질로 들어갑니다. 매트리얼. 자, 매트리얼을 이렇게 띄워 보시죠. 두 개를.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를 얘를 드래그해서 드랍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물어봐요. 복사할 건지 복제를 할 건지. 인스턴스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여기요. 이 부분. 텍스처가 있고 인바이런이 있죠. 인바이런먼트입니다. 렌더링 할 때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죠. 스피어컬 인바이런먼트. 구슬 모양으로 배경을 맞추겠습니다. 실린더컬 원둘레로 맞추겠습니다. 싱크랩 혹은 스크린. 자, 스크린으로 맞춰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 평면 모양으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경이 평면 모양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그래서 인스탄스로 드랍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서 코디네이트 부분에서 맵 좌표를 맞춰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맵 좌표는 UVW 맵으로 맞추지만 뒤에 배경으로 들어오는 건 바로 이 부분, 인바이런 맵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맞추게 됩니다. 자, 요즘에 끄고 그럼 렌더. 그럼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뒤에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맵을 꺼 보시죠.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앰머스피어릭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누구요? 인바이런먼트 앤 이펙트. 인바이런먼트를 밑으로 쭉 내립니다. 쭉 내리면 앰머스피어릭이라는 게 나와요. 앰머스피어릭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개란 뜻입니다. 여기 애드를 누르시면 안개 효과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어 이펙트가 있고 포그가 있고 볼륨 포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포그 또는 볼륨 포그입니다. 포그를 사용합니다. 자, 포그 선택하고 OK. 자, 안개 효과를 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포그를 추가해 봅니다. 포그입니다. 안개 효과예요. 보시면 안개 색상이 나옵니다. 자, 일단 안개 색상은 조금 안개 색상이에요. 하얀색입니다. 렌더링 걸면 이렇게 안개가 하얗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개 색상을 회색으로 놔봤습니다. 렌더. 그러면 그래도 하얗게 나오네요. 저 빨갛게요. 빨갛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안개의 색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개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포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타입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포그가 있고 레이어드 포그가 있고, 포그는 두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표준 포그와 레이어드 포그.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입니다. 니어 0%, 파 100%. 가까운 곳은 안개가 없고 먼 곳은 안개가 꽉 차 있고. 그러면 니어와 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얘예요. 선택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니어와 파. 바로 이 값으로 구별합니다. 인바이런먼트 레인지에 니어와 파로 구별합니다. 자, 니어 100, 파 200. 네. 그러면 안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안개가 꽉 껴서 안 보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렌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니어와 파. 니어를 조금만 더 밀어 볼까요? 자, 다시 렌더. 그럼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파를 뒤로 밀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안개 효과가 조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포그 선택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농도가 0%고 먼 곳은 농도가 100%입니다 라는 뜻이고, 레이어드 포그입니다. 이거 레이어드 포그가 스탠다드 포그는 일반적인 포그예요. 가시거리를 이용한 거고, 레이어드 포그는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 효과를 레이어드 포그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 물안개 같은 거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툼에서 탑까지 0에서 100mm까지 안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덴시티는 농도입니다. 안개의 농도가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팔로프가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넌 그러면 사라지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고, 탑 그러면 위쪽으로 안개가 사라집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바텀 그러면 아래쪽으로 안개가 사라집니다 라는 겁니다. 0에서 100%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탑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랜덤. 자, 100이니까 한 10만 놔볼까요? 자, 랜덤. 그럼 이렇게 안개가 중간에 걸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안개를 줘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죠. 모델링을 제가 좀 다시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아니 박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Z 방향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습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린 다음 자, 포그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탑을 100으로 주고 바툼을 50으로 줬습니다. 팔로프는 사라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바툼으로 놔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개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안개.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 효과가 있을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 스모그요. 스모그. 스모그가 많은 날은 도시에서 보면 그 빌딩 위쪽은 안개가 꽉 껴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개가 사라지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개가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 효과.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주변의 벽도 좀 세워봤습니다. 바닥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포그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0부터 100까지. 그럼 아래쪽으로 포그가 생기죠. 자, 100에서 혹은 그 이상으로. 그러면 위쪽에 안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포그는 총 3가지 일반적인 거리에 따르는 안개 첫 번째, 그 다음 높이에 따르는 안개 두 번째. 아래에서 위로 갈 거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냐에 따라서 안개 효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타겟 카메라를 설명했는데 이번엔 피지컬 카메라요. 자, 레프트, 와이어 프레임. 자, 이번엔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자, 피지컬 카메라로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선택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나오네요. 타겟 디스턴스, 타겟의 거리고, 쇼 콘 보여줍니다. 쇼 호리즌, 수평선 보여줍니다. 자, 수평선이 어디 있을까요? 수평선 나오네요. 자, 끄면 여기 수평선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피지컬 카메라에 뭐가 있나?
보니까 필름 센서라고 되어 있네요. 35mm짜리.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은 35mm입니다.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렌즈 값이 있네요. 렌즈 값 40mm. 40mm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표준으로 사용하는 건 50mm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필드 오브 뷰로 조절해 볼까요? 아까 타겟 카메라에서는 이 각도가 40도였죠. 이렇게 내가 뭘로 조절하냐, 자 40mm로 쓸 건지 혹은 50mm로 쓸 건지 혹은 화각으로 조절할 건지. 그 다음 줌이네요. 줌을 표현할 때 뭐 2배 그러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자 3배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 화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1, 0.5 화각이 바뀌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자 일단 여기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어퍼처라고 돼 있네요. 어퍼처가 조리개 빛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F라고 해서 F 넘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숫자로 나가는데 이렇게요. 자, 1, 1.2, 2, 2.4, 그 다음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10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조리개를 1이면은 다 개방한 겁니다.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조리개를 잠그는 거죠. 조리개를 잠그게 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1로 놓게 되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이쪽 뒤로 갈수록 빛을 더 적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조리개로 조절하게 되면 뭐가 조절이 되냐면 뎁스 오브 필드, 아니 뎁스 오브 뷰, 아니 필드 오브 뷰, 아니 뎁스 오브, 즉 빛의 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피사체의 심도도 조절이 됩니다. 1로 놓으면 심도가 얕아요. 10으로 놓으면 심도가 깊어집니다. 피사체의 심도도 조절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로 나와봤습니다. 다 열은 거죠. 엄청 밝게 나오네요. 이거 저기 있구나. 자, 빼보도록 하죠. 이게 1일 때, 자 8일 때. 자, 여기서는 별로 표시 안 나죠? 어퍼처는 조리개 값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리개 값 조절해 보세요. 보통은 표시가 나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 매뉴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보세요. 데일라이트, 한낮이,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하얀색이 하얗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하얀색이 약간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얀색이 약간 회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맞춰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여러분들 폰카에도 전부 다 화이트 밸런스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이트 밸런스를 8200에다 놓고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 노을처럼 보여요. 옛날 사진처럼 보입니다. 데일라이트인데 선라이트는 5200이에요. 조금 더 쨍한 느낌이 납니다. 먼저 얘를 맞춰 볼까요? 400에 자렌더.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더 낮춰 볼까요? 3000. 그럼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할로겐, 그러면 할로겐 램프처럼 어디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면 약간 붉은 기운이 돌고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파란 기운이 돌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케 효과도 있네요. 이 보케 효과는 여기서 안 나오고 조명에 대해서 나오는 효과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도 구도를 하나 맞춰 보시죠. 자, 여기다가 카메라를 세팅해서 피지컬도 좋고 타겟도 좋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카메라를 세팅해 보세요. 카메라가 세팅되어야 조명도 세팅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투시의 느낌이 나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 카메라에는 프리 카메라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이 프리 카메라는 타겟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타겟이 없는 카메라, 그게 프리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타겟점이 없는 일반적인 카메라, 그걸 프리 카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 카메라는 밑에 내려가면 V레이에도 여기 피지컬 돔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똑같이 프리 카메라가 하나 존재합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명으로 넘어가죠. 조명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해놔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일단 옴니라이트부터요. 옴니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점을 통해서 조명이 만들어지는 것, 이걸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자,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랭스는 5000, 위드는 4000, 높이는 24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 자, 여기 면을 하나 삭제를 했습니다. 안쪽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안쪽 면이 보이는 거죠. 재질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해주고 재질을 줬습니다. 앞뒷면이 지금 다 렌더링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렌더링.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다시 투 사이드를 체크했는데 다시. 자, 투 사이드 체크하니까 보이죠? 이렇게 투 사이드를 체크하고 렌더링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명을 넣어 봅니다. 옴니라이트를 하나 넣어 보세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 가운데다가 옴니라이트를 클릭해 봅니다. 바닥에 있을 거예요. 얘 이동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군요. 스탠다드 카메라, 타겟. 자, 이렇게요. 여긴 카메라 뷰로 바꾸시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렌더링. 그러면 자,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해요. 한 점에서
조명이 그러니까 빛이 쭉 뻗어나간다고 해서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에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점광원입니다. 자, 옴니라이트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꼭 쓸 것만 쓰자고요. 보시면 조명의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폿, 다이렉션, 옴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는 건 옴니고, 그 다음에 섀도우, 그림자네요. 그림자를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티팟. 자, 제가 이렇게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조명이 뒤쪽에 있어요. 조명이 뒤쪽에 있고 주전자는 앞쪽에 있고, 자, 제가 밑으로 조금 내려보죠. 자, 렌더링.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 없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 섀도우 그림자를 켤 수 있습니다. ON 누르면 그림자를 만들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그림자가 좀 이상할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사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사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다시 재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 똑같이 투사이드 체크하고 주전자에다가 주었습니다. 다시 렌더링.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림자가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원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투과하면서 오브젝트의 뒷면을 무시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는 반드시 투사이드 재질을 주셔야 돼요. 투사이드 재질 주셔야 됩니다. 자, 투사이드 그 재질 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제가 카메라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봤습니다. 자, 타겟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 왔습니다. 카메라 2번이고요. 자, 위로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그림자를 세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섀도우 맵을 씁니다. 두 번째가 레이트레이스 섀도우하고 세 번째가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레이트레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빛이 직접 계산합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조명과 위치를 계산해서 그림자를 직접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레이트레이스 섀도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섀도우 맵 같은 경우는 그림자를 그리는 겁니다. 그림자를 그린 거고,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는 그림자를 계산한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 에어리아 섀도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에어리아 섀도우는 거리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져요. 가까운 곳은 그림자가 뚜렷하고 멀리 있는 곳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되는 게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자, 에어리아 섀도우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림자에 대한 값은 여기 섀도우에 대한 값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나와요. 섀도우 파라미터 보이시죠? 섀도우 파라미터에 에어리아 섀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섀도우 맵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섀도우 파라미터, 섀도우 맵 파라미터,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그럼 섀도우 파라미터,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섀도우 맵입니다. 섀도우 맵, 자, 맵 파라미터에 보시면 섀도우 맵 선택했고요. 그 다음 섀도우 파라미터에 가면 이렇게 나오네요.
컬러가 검정색이고 덴스라고 돼 있죠. 덴시티예요. 덴시티, 덴서티 이렇게 읽어요. 농도란 뜻입니다. 농도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tmospheric shadow 그림자, 그러니까 atmospherec이 안개란 뜻입니다. 안개의 그림자 효과 주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써보기로 하고요. 볼륨 라이트 할 때 얘를 체크하면 재밌는 효과가 나옵니다. 요건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 섀도우 맵 파라미터요. 섀도우 맵의 요소들 렌더링 했을 때 섀도우 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샘플 렌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값들을 하나씩 바꿔보죠. 먼저 바이스를 제가 10으로 해봤습니다. 렌더 그림자가 점점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100으로 해봤습니다. 그림자가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50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오브젝트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맵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가급적이면 0이나 1로 놔야 딱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주전자 말고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육면체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육면체를 그리고 렌더링을 합니다. 여기죠. 이 육면체 보이시죠? 이 육면체에서 맵바이스를 바꿉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값을 띄워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요. 너무 멀어진 건가요? 너무 작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1로 바꿔보죠. 딱 붙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를 40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떨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이 바이스란 얘기는 그림자와 오브젝트 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 값이 1에서 0 사이가 가장 무난해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샘플 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예요. 테두리. 여기 지금 요 테두리요. 요 테두리를 제가 1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흐트러지는, 그러니까 쭉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거 1로 제가 바꿔놓죠. 그러면 이렇게 또렷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글씨를 하나 써보도록 하죠. 텍스트 프론트에서 썼습니다. 사각형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리고 어태치.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약간의 두께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의 두께감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조명을 넣을 건데요. 자, 우리가 썼던 조명이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 말고 그 위에 올라가면 타겟 다이렉트나 타겟 스폿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스폿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가는 조명을 스폿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이렉트는 조명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걸 다이렉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떤 효과를 줄 때 옆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는 걸 원해요. 그럴 땐 스포트.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직진성을 가지고 빛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땐 다이렉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건데, 자, 그 중에 오늘은 타겟 스폿을 써볼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저는 이 뒤쪽을 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 퍼스펙티브를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라이트 뷰가 하나 나옵니다. 라이트에서 바라보는 뷰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조명에서 바라보는 뷰가 있는 거죠. 자, 조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명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 갔을까요? 섀도우 파라미터? 아니고 섀도우 파라미터 안되고 스폰라이트 파라미터, 오버샷, 쇼콘. 네, 여기 있네요. 스폰라이트 파라미터에 보면 쇼콘, 콘 보여주기가 있고 서클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클이 맞지만 렉탱글, 사각형 모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아스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율이요. 가로, 세로 비율이요.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이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고쳐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비율 고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스펙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 안에만 조명이 들어가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조명 안에만, 아니 글자 안에만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고쳐봅니다. 자, 한번 고쳐보시죠. 그 다음에요, 여기 항목 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 앰모스피어릭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 이펙트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애드. 그러면 볼륨 라이트라는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볼륨 라이트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볼륨 라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볼륨 라이트 추가해 보시죠. 자,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을 텐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제가 멀리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렌더. 이렇게 조명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볼륨 라이트예요. 볼륨 라이트 효과는 언제 나오냐면 먼지가 많을 때 나옵니다. 그 한밤중에 안개 낀 날 가로등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볼륨 라이트 효과입니다. 자, 이제 셋업을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림자요. 섀도우 맵을 켜볼까요? 렌더. 자, 섀도우 맵은 인식 못하고, 아이고. 아니, 섀도우 맵을 켰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렌더. 빛이 뻗어나가는 느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렌더. 이렇게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안 돼서 그러나? 딱 원하는 모습으로 안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오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켜면 돼요. 그림자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빛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안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명을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럼 볼륨 라이트를 선택하고 셋업을 누르게 되면 설정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조금 아까 봤던 인바이런먼트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볼륨, 여기 덴시티라고 하는 거 있죠? 덴서티. 얘가 농도입니다. 이 농도를 줄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로 줄여봤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흐릿한 느낌의 농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시간 애니메이션 오토키 버튼 누르고 시간 주고 카메라를 이렇게 제가 이동해 봤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렌더 항목에서 렌더 옵션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해 보죠. 그냥 작게 720에 480. 그 다음에 저장하기 렌더 아웃풋 파일로 D 드라이브에 자, 포맷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무비 파일이 있고 캔슬 다시 네, 레인지 범위 정해줬고 파일 네. D 드라이브에 파일 포맷 네, AVI 파일 있네요. 네, 이 파일로 가죠. 자, 1, 2, 3, 4 그리고 비디오 코덱이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렌더. 그러면 쭉 렌더링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자, 렌더링이 끝났고요. 재생해 보죠. 이거 저기 CF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죠? 이런 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쉬운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에서 이 볼륨 라이트 효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